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뉴스 시작하기 전에 이게 떴어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 확대 지정된다. 지역적인 부분들도 조금 확대가 됐고 그런데 이 부분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가장 빨리 해설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방금 정부가 서울 지역의 아파트 토지 거래 허가제를 대폭 확대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예. 자, 원래 서울에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잠실, 삼성동, 또 대치동, 청담동 등에 대해서 35일 전에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었더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니까 불과 35일 만에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다시 부활을 했는데요. 단순히 부활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대상 지역을 대폭 늘렸습니다. 종전에는 정말로 집값 상승세가 무서운 동 단위로 핀셋 규제, 꼭 집어서 규제했는데 이번에는 서울의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동 관계없이 무조건 전부 다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산, 지금 강북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많이 올랐던 지역, 이 용산, 그래서 총 4지역에 묶었는데 이로 인해서 22,200개 단지,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는 약 한 40만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파는 양쪽의 거래 상대방까지 생각하면 약 80만 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 아주 메가톤급 정책이 기습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는 건가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요. 갭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갭 투자라는 게 예를 들면 집값이 10억이다 이러면 전세가 서울에 평균 한 6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 끼고 사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당장에는 4억만 내도 집을 일단 자기로 소유권 명의를 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음에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천천히 이제 전세도 내보내고 들어가자. 이것을 흔히 갭 투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갭 투자는 원천 불가하도록 실거주자만 집을 샀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서 2년 이상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현재 전세를 낀 집이라 할 경우에는 10억을 본인이 다 내서 그중에서 6억은 전세 기존 세입자한테 내주고 본인이 들어가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실탄이 확실히 주택가격 100%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주택을 살 수가 없거든요.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고 그 밖에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또는 잔금 치르는 날짜 규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규제는 역시 갭 투자를 못한다. 사면 반드시 그것을 2년간 살아야 된다. 이 2년간 살지 않으면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강남 3구가 해제가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정을 하고 게다가 그 구역을 확대 지정까지 했습니다. 강수를 둔 것 같은데 그 배경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긁어서 부스럼을 냈다. 또 우왕좌왕한다. 갈팡질팡이다. 이런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정책의 미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대란은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울이 이제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고 생각하고 35일 전에 전격적으로 정부하고 협의 없이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하고 나니까 집값이 껑충껑충 뛰어버린 겁니다. 자, 지금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로 보면 끝건선 그래프에 확연하게 오름세인데 저게 현재 1월 달까지만 나와 있고요. 2월 달 숫자나 3월 달 숫자는 아직 완전히 실거래 신고가 안 됐거든요. 저거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0.37 정도 올랐다. 한 달에 0.37이 오른다는 것은요. 1년 기준으로 단순 환산을 하면 약 30% 이상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당황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으면서 또 오히려 확대시켜 버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 미리 어떤 정책을 입체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그 비난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시는요, 이게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서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2.75가 돼 있고 좀 더 내려갈 게 확실시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었다 이러면 끓는 물에 뭐 불을 더 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금리가 올라갔을 때 고금리 시대 때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입체적인 어떤 정책 반영이 안 됐다. 그런 면에서 신랄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 뒤늦게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조처를 취했다. 뭐 그런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용기 있는 정책이다로 평가도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좌시했다면 탄핵 정국까지 겹쳐져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뭐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의 토지 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지 않은 지역까지 새로 묶어버렸으니까 그 지역의 입주 계획이나 매매 계획을 갖고 있던 사람은 그러면 날벼락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이런 강력한 수단,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맞지 않다 해서 헌법재판소에도 몇 번 올라갔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약 처방보다는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는, 지금 서울의 신축 주택이 올해 좀 예년보다 조금 적은데 이런 큰 관점에서 거시적 경제 지표와 수요 공급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토지 거래 허가제 확대되는 부분들 발빠르게 짚어봤고요. 뭐 그로 인해서 마포 등에 혹시나 뭐 풍선효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는 트럼프발 관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4월 2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더티 15 얘기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들어가 있을 가능성 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dirty라는 게 더럽다 하는 뜻인데 아예 15개 나라를 집중 공격하겠다 그러면서 이름도 참 더러운 dirty 15이라고 붙였습니다. 관세율이 높거나 예. 또는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 기업들에게 차별을 하고 미국산 제품 수입을 잘 하지 않는 나라를 4월 2일 대대적으로 뭐 이 제재를 가하겠다 이랬는데 현재 관세율만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거의 0% 관세를 붙이지 않는 나라고 미국도 한국도 미국의 상호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율이 높다는 이유로 30, 15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다만 비관세 장벽, 이를테면 소고기 지금 30개월 이상 안 된, 30개월이 넘으면 수입하지 못하는 거, 그거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식품 통관 문제, 이런 문제를 빌미 삼아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한국이 그렇게 불공정 무역을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미국의 무역 거래에서요. 흑자가 미국 입장에서 보는 적자죠. 적자 보는 나라 순위 8위, 9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어떤 관행이나 제도보다도 미국에 많은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 순으로 15개를 꼽는다. 그러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한미 FTA의 전면 개정 가능성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미 FTA라는 게요. 한국과 미국 간에는 미리 협정을 체결해서 관세 없이 하자. 그 밖에도 비관세 장벽도 없애자 이러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실제로도 한미 FTA 체결한 이후에 한미 간의 경제 통상 관계가 굉장히 확대 발전됐고 두 나라가 다 이득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아직도 그 협정에 시효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면 협정을 중단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 그것도 엄청난 외교 통상 압력으로 비칠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 또 러터닉 상무장관은 지금은 상호 관세를 때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에 한미 FTA 협정이 있냐 없냐 이거 개의치 않고 다시 협상하겠다. 이 얘기는
한국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한국 외에 나머지 자유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 전부를 새로 협정을 맺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런 각오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 한미 FTA 협정이 미국에 크게 불리할 게 없기 때문에 새로 만약에 협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몇몇 내용만 고쳐지고 다시 협정을 맺을 수도 있는데요. 비관세 장벽을 트집 잡아서 특히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르트닝 상무장관이 전 세계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올 때 엄청난 관세를 물어야 될 것이다 협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와 함께 한국을 살리는 대표적인 업종인데 여기에 엄청난 관세가 물린다면 상당히 통상마찰에 따른 트럼프 관세 폭탄의 그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때리더라도 영원히 때리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하겠다. 예. 그래서 미국 요구를 잘 들어주는 나라에 대해서는 시정 조정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도 좀 적극적으로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미국이 한국과의 한미 FTA를 통해서 이득을 보고 있는 대목, 이 대목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선전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값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금값 1971년에 금이 고정 가격에서 변동 가격으로 바뀌었는데 그 고정 가격일 때 온스당 35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만에 거의 지금 100배 가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관세 폭탄을 4월 2일 날 터뜨린다고 이미 지금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관세 폭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입니다. 그러면 관세를 먹이게 되면 그 관세 부과한 금액만큼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인플레가 창구라면 결국은 달러와 금값은 이론적으로 서로 반비례 역함수 관계에 있거든요. 그 관세 폭탄 터지는 것만큼 금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정학적 요인, 가자 지구에서 휴전한 줄 알았는데 또 싸우잖아요. 또 예. 지금 폭격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어떤 이 세계 정정이 불안하면 금융시장에서의 돈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속칭 금이 안전자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게요. 이게 트럼프 관세가 언제까지나 간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에 협상이 잘 돼가지고 관세가 해제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예. 갑자기 금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금을 또 직접 현물 금을 사면 살 때 이자, 살 때 세금, 팔 때 세금, 세금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꼭 투자해야 된다면 은행의 골드뱅킹이나 ETF 그것은 실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금융 상품만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이 훨씬 적거든요. 그런 좀 지혜를 발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요. 어제 코스피 시장이 7분 동안 거래가 전면 중지됐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이때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좀 짚어주시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정권시장, 흔히 우리나라 정권가에서는 이것을 대한민국 정권시장이라 해서 국장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국장이 미국장, 미장보다도 사실상 가치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네. 조건자들 하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보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게 주가가 더 낮아요. 이것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잘해도 지금 따라가기가 없는데 주식 거래가 중단이 돼버리면 이것은 신용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팔고 싶은 사람, 아니 지금 안 팔면 안 된다라고 급박한 사람이 전산이 마비돼서 못 팔면 이것은 시장이 붕괴된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서 7분에 그쳤지만 일부 품목은 3시간까지 갔어요. 정말 한국 거래소 출범 이후에 전 종목이 시스템 다운되는 것은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엄청난 대란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심각하게 묻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동양철관에 이 주문하는 과정에서의 전산 입력 잘못 이런
등등 설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예. 자, 지금 배상 문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 이런 사건이 다시 없기 위해서라도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권 시장을 신뢰하기 위해서라도 예. 이거는 피해자들은 소송해야 된다고 봐요. 자, 지금 팔려고 했는데 팔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주가가 내려갔더라. 그럼 시세 차익 손실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손실이 안 나더라도 심리적으로도 불안했다. 그것도 손해배상을 합니다. 좀 철저히 손해배상도 신청을 해야 되겠고 또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에서도 그 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도를 높이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첩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뭐 주식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공매도. 이제 공매도 이달 말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떤 좀 기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공매도. 예. 자, 앞에 있는 공은 빌공짜, 없을 공짜입니다. 없는 물건을 판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거래하고 그 물건을 자기가 구매해 와서 넘기면 되는 거니까요. 주가가 떨어질 때 공매도를 해놓으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기관 투자가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차입 공매도를 하는 바람에 자기들만 유리하고 소액 개미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했다 해서 정부가 일정 기간 묶었습니다. 하지 네. 못하게. 그런데 공매도를 허가하지 않는 선진국 금융시장은 없어요. 그리고 공매도를 규제하는 바람에 우리가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부터 한국이 낙후됐다는 비판도 받고 아직도 우리가 후진국으로 MSCI에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되는 것은 뭐 정상화됐다. 그리고 그동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공매도에서 이 불법 거래, 차입 공매도하는 기관과 개인의 차별 이 문제를 잘 가려내야 되는데 이 전산을 마련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아무튼 시행착오 없이 잘 좀 정착했으면 그것이 우리 금융기관의 우리 금융산업이 선진국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첩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